안녕하십니까? 시작하는 UX 디자이너를 위하여의 김승민입니다. 오늘은 아이디오 메소드 카드라는 아이디오라는 디자인 전문 회사 컨설팅 업체에서 만든 여러가지 디자인 방법론에 관련된 카드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51개의 이 디자인의 영감을 얻기 위한 방법이라고 이제 부제로 달려 있고요. 실제 카드 형식으로 이렇게 트럼프 카드 같이 이렇게 생겼고, 앞장에는 이 방법론을 떠올리게 하는 대표 이미지 한 장이 있고요. 그리고 뒷면에는 이 카드의 어떤 네 가지의 유형의 그 디자인 방법론에 대한 그 유형으로 나뉘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방법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활용을 하시기에 굉장히 좋고요. 아이디오라는 회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디자인 전문 업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업의 혁신을 돕고 이 기업에서 아이디오라는 회사에서는 제품, 공간, 서비스, 경험을 디자인하는 회사고, 또 이 디자인 회사에서 항상 주장하는 거는 성공의 열쇠는 사람들의 경험, 행동, 지각, 필요를 이해하면서 비롯되는 통찰력이다. 이런 통찰력이라고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디자이너가 되고자 하거나 디자이너로 활동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데 창의적인 번뜩임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제작되었고, 그리고 아이디오가 활용하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방법론들을 공개하고 있는 거죠. 아이디오라는 회사는 디자인계를 이끄는 어떤 그 오피니언 리더 혹은 이제 선도하는 기업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좀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자기네 어떤 비밀로서 이렇게 감추는 것이 아니라 이런 방법론들을 우리가 쓰고 있으니 너희들도 혹은 학생들도 한번 사용해 보세요 하고 이렇게 배포하고 있는 것이 굉장히 저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메소드 카드는 디자인 팀에 영감을 주기 위해서 이 컬렉션을 편집했다. 자기네들이 사용하는 방법론들을 편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 동료, 학생 및 교사의 요청에 따라서 이 방법 중에 일부와, 그러니까 모든 방법은 아니고 이제 그 자기네들이 이제 괜찮다고 생각하는 걸 일부를 발췌했고, 그리고 실제 디자인 프로젝트에서 유용하다고 판단한 방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는 인간 중심 디자인을 위한 유저 센터드 디자인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었는데, 인간 중심, 인간을 중심에 놓기 위해서는 인간을 알아야 되겠죠. 그런 디자인을 위한 규범적이거나 포괄적인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방법이 항상 개발,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이거나 포괄적인 방법이란 거는 뭐예요? 어떤 규범적이라는 것은 무조건 그걸 써야 된다는 그런 게 규범적인 거고, 포괄적인 거는 모든 곳에 다 적용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 프로젝트마다 상황이 다르고 그 상황마다 모두 다 적용할 수 있는 방법론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때 새로운 방법이 적용되기도 하고 이 프로젝트의 성격에 맞는 방법론이 활용이 되면 좋을 것이다. 이 데크는 사람들에게 유용하고 사용 가능하며 즐거운 디자인을 만들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을 시도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시도하도록 우리의 작업 및 문화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아이디오.com에 들어가시면 이 메소드 카드도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 공개를 해놨습니다. 저도 여기서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학생들한테 배포를 했고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가 없을 거다, 이 아이디오에서 공개를 한 거기 때문에. 사용하는 방법 카드는 여기서는 이제 여러가지 51개의 방법들을 4가지 유형으로 범주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조직화를 해놓은 거죠. 4가지로. 그래서 런, 배우기, 사람들한테 배우기. 룩, 관찰하기. 사람들이 말하는 것만 들어갖고는 알 수 없다. 지켜봐야 된다. 직접 보고 관찰하는 거. 그리고 ask, 사람들에게 어떤 것이 필요한지를 물어보는 거. 어떤 경험을 했는지 물어보는 거. 그리고 try, 직접 해보고, 만들어보고, 써보고, 사용자가 돼서 실제로 경험해보고, 이런 것들에 대한 방법론들을 4가지로 유형화하고 범주로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내가 만약에 관찰을 해야 된다 그러면 룩에 관련된 걸 찾아보면 되겠죠. 이 메소드 카드라고 하는 방법, 그리고 또 다양한 방법들이 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들을 학생들이 갖고 있고, 그것을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죠. 더블 다이아몬드 다이어그램의 각 단계에 맞는 방법론들을 미리 이 프로젝트 계획에서 어떤 것들을 쓸지 계획하고, 그 단계별로 이 디자인의 어떤 기획 단계와 실행 단계에서 적절한 사용자 조사 방법,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방법, 또 사용자들에게 어떤 디자인을 제시하는 거는 사실은 디자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디자인의 어떤 그림도 많이 그리고 만들기도 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이제 검증 과정에서 또 사용자에게 그 만들어진 것들이 잘 만들어졌는지 확인하고 또 테스트해보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데서 이제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하기가 굉장히 좋을 테니까 활용을 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카드들은 프로젝트의 모든 단계에서 인간 중심 방법을 적용
적용하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그들을 사용해서 한 가지를 증명하고 동료들에게 새로운 방식으로 통찰을 갖도록 도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런은 뭐냐면 패턴과 통찰력을 식별하기 위해 수집한 정보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그래서 분석에 관련된 내용이죠. 룩은 그들이 말하는 것보다 그들이 무엇을 하는지 발견하기 위해 사람들을 관찰하십시오. 그래서 사용자를 관찰하는 방법들을 모아놨습니다. 그리고 ask는 사람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프로젝트와 관련된 정보를 이끌어내는 방법이 바로 ask. try 방법은 사람들과 공감하고 제한된 디자인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되는 시뮬레이션. 그래서 프로토타이핑이라든지 시나리오라든지 롤플레잉 같은 그런 직접 해보는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놨습니다. 이 내용이 이제 51가지가 되는 거고요. 이 다음 페이지부터는 이제 실제로 하나씩 각 방법론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실제로 이 방법론들을 적용하기 전에 아이디어는 한 가지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을 언급하고 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사용자 조사를 할 때 참가자를 존중해 줘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그들이 얘기하는 것을 경청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 종종 낯선 사람들이 그들의 시간, 생각, 감정을 우리에게 공유해 주는 거거든요. 디자이너들에게. 그래서 항상 그들의 건강이라 너무 그들의 건강을 해칠 만큼 괴롭히지 말고 그리고 안전,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을 만들지 말고 또 그들의 프라이버시와 또 그들의 존엄성을 존중하면서 이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연구 윤리에도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참가자와 아이디어의 상호작용을 안내하는 몇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예의 바르게 다가가기.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구임을 밝히고 두 번째가 그거죠. 자신 의도 및 찾고 있는 것을 식별하기. 우리가 이제 설문조사나 이런 거 할 때 반드시 그걸 밝히도록 하죠. 내가 누구며 어떤 것을 알려고 하고 그리고 찾고 있는 건 뭡니다 라고 얘기하고 참가자에게 어떤 적절한 보상 옛날에 이제 제 설문조사 할 때 설문조사 참여하면 볼펜 하나씩 받고 그랬었는데 어떤 일종의 보상을 제안하는 것도 좋고요. 이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과 가치 있는 이슈 이걸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리고 어떤 이유로 이게 가치 있는 정보가 될 건지를 설명을 해라. 찍은 정보와 사진 또는 비디오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미리 얻어라. 왜냐면 우리가 찍거나 그랬을 때 이거 사용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주는 대로 해야 돼요. 안 됩니다. 아니면 익명 처리를 해주십시오. 아니면 마음껏 사용하세요 라고 답을 해주겠죠. 그래서 그 권한을 확인해서 그대로 사용을 해야 된다. 수집한 모든 정보는 기밀로 유지해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수집을 하게 될 경우에는 그것은 기밀로 유지를 해야 된다. 사람들에게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거나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을 알려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답변을 하시다가 이건 좀 불편합니다.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중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사실을 알려드려야 됩니다. 편안하고 즐거운 분위기에서 진행해라. 강압적이거나 고압적인 분위기 혹은 가르치려고 들지 말아라. 이런 내용들이 여기 아이디어에 의해서 다시 한번 확인을 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겠습니다. 런, 아이디어 메소드 카드에서 이제 가장 먼저 나온 내용은 런입니다. 런에 관련된 내용들을 좀 이렇게 정리해서 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그것들만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제일 처음 나온 거는 지금 강아지가 이렇게 손을 물고 있는데 이 아저씨가 할아버지가 막 웃으면서 이렇게 TV 리모컨을 조작하고 있는 사진입니다. 좀 잘렸네요. 근데 원래 사진은 이제 리모컨을 조작하고 있는 게 나오는데 에러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이고요. 이 방법은 지금 보시면요. 여기가 앞장에 이제 사진이 있는 부분이고 그 한 카드의 뒷면에 이제 설명이 써 있고요. 보시면 run, look, ask, try 이렇게 해서 각 방법론을 이렇게 유형화해서 표시를 해놨고 그 중에서 이제 이 방법론은 run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시를 노란색으로 했고요. 컬러를 두 가지를 썼습니다. 주황색으로 중요한 제목이라든지 지금 어떤 방법론인지 정도를 표시를 해놨고 그리고 설명글은 회색으로 썼습니다. 에러 어널리시스라는 방법인데 이건 뭐냐? 제품 사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점을 나열하고 가능한 다양한 원인을 판단한다. 그래서 이걸 왜 하냐? 이게 보통 이게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리고 왜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을 해놨고 밑에 조그만 글씨로는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이 돼 있습니다. 왜 이걸 하냐? 이는 디자인 요소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인간의 실수 및 다른 실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아이디어 팀이 이제 어떤 걸 했는지에 대한 설명인데요. 사진은 아이디어 팀은 리모컨 개념에 대해 오류 분석을 사용하여 각 오류 분석이 이제 에러 어널리시스죠. 각 버튼의 크기, 모양 및 질감의 가능성을
기능성을 극대화했습니다. 그래서 리모컨 디자인을 할 때 어떻게 실수할 수 있고 어떻게 잘못 눌려서 어떤 사용자가 당황함을 겪을 수 있는지를 분석을 해봤다고 합니다. 최근에 그 인덕션, 하이라이트 레인지, 집에서 요즘에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죠. 이렇게 전기로 이렇게 냄비를 데우는 터치 방식으로 보통 이제 컨트롤러가 돼 있는데 최근에 고양이들이 집에 고양이를 키우는 분들이 그 하이라이트를 고양이가 지나다니거나 작동을 해서 그게 화재로 이어지는 사고가 몇 건 있었습니다. 뉴스에도 몇 건 나왔었는데 이제 오류 분석. 갑자기 불이 났네?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그럼 어널리시스를 해야 되는 거죠. 왜 이게 갑자기 사람이 없는데 불이 났을까? 갑자기 알고 봤더니 분석을 해봤더니 고양이가 그 위로 주인이 없을 때 걸어 다녔고 그 다니거나 혹은 조작을 고양이가 할 수 있었는데 거기서 뜨겁게 불이 나서 화재로까지 이어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생겼다라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인터페이스를 수정하겠죠. 아마 고양이가 밟는 거 정도로는 작동이 안 되게 하든지 아니면 잠금 장치를 해서 사용이 안 되든 이제 잠금 해제를 하지 않으면 조작이 안 된다든지 뭐 이런 안전장치를 아마 설치하게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항상 생기거든요. 우리가 인간이 만드는 물건들은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UX건 제품이건 어떤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분석을 하는 거죠. 요 내용은 이제 어떤 관련된 사례를 이제 추가로 설명을 드리려고 하나를 저희가 찾아서 넣은 건데요. 이게 이제 커뮤니티 호스피틀, 그러니까 커뮤니티 병원에서 이 도즈 메디케이션, 롱 도즈 메디케이션, 그러니까 복약에 대한 복약에 관련된 약을 이제 처방하고 복용하는 데 관련된 사고가 일어나는 문제가 어떤 상황에 어떤 이유 때문에 벌어지는지에 대해서 기술적인 문제, 또 조직의 문제, 사람의 문제, 업무의 문제, 환경의 문제, 프로세스의 문제를 쭉 이렇게 써놨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태스크 여기 보면은 환자가 많이 몰려서 굉장히 그 실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임시 간호사 혹은 이제 순환 보직을 하는 간호사가 이 복약을 준비했을 때 유닛, 그래서 이 기준 용량의 단위가 익숙하지 않거나 아니면 이제 트리트먼트 프로토콜, 그러니까 처리 방법에 어떤 익숙하지 않은 경우에 예를 들면은 뭐 미리와 cc를 다른 단위로 해가지고 뭐 온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착각을 해가지고 1ml 넣을 거를 1온스를 넣는다든지 뭐 이런 실수가 일어나면 용법보다 훨씬 많이 마시게 되고 그게 이제 사망으로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이 원인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찾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할 수도 있고요. 두 번째는 플로우 어널리시스. 그래서 이제 요거는 흐름도를 가지고 분석을 하는 거예요. 어떤 흐름을 시스템이나 프로세스의 모든 단계를 통해 정보나 활동의 흐름을 나타내는데 병목 현상을 식별하고, 이제 이 플로우 어널리시스에서 가장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거는 병목 현상이 어디서 생기느냐, 그것 때문에 업무 처리가 늦어지거나 사용자가 불필요한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느냐, 이런 문제를 찾아내는 거죠. 그리고 플로우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터넷 사이트라든지 UX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과거에 한번 이슈가 됐던 내용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그 아마존 같은 이 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살 때 내가 물건을 골랐어요. 그리고 이 가격 정보, 저희 결제 정보라든지 이런 걸 입력하고 주소를 이렇게 친 다음에 구매 버튼을 누른 다음에 이걸 처리한 다음에 이거 구매 완료를 하려고 하면 이제 이 결제의 거의 이제 마지막 단계에서 본 상품은 외국으로 혹은 한국으로 배송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예전에. 그러면 이 여태까지 한 30분간 막 힘들게 막 입력을 한 것들이 다 소용이 없어지는 거죠. 왜? 어차피 주문을 해도 여기까지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한국까지 배송이 되는 물건을 다시 찾아야 되는 거죠. 그런 일들이 예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이런 플로우는 곤란하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 배송이 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상품 리스트에서 내가 선택을 할 때 한국까지 배송이 되는지 안 되는지 표시를 해주면 그것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거죠. 왜? 한국으로 배송되지 않는 건 아예 이제 우리가 선택지에서 빼버리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라고 찾아낼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사용자에게 불필요한 과정을 거치게 하거나 혹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들이 이 프로세스의 뒤에 있는 것을 앞으로 오게 하거나 이런 디자인의 수정을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 사진에 대한 설명은요, 온라인 상담 웹사이트를 디자인할 때 흐름 분석이 아이디어 팀이 사이트 내에서 보다 원활한 경험, 사용자 경험이 원활하게 되는데 도움이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런 플로우 어널리시스가 적용이 되는 곳은 사실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이용하거나 아니면 대기가 좀 길거나 하는 데는 플로우 어널리시스를 한번 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 속도를 빠르게 하면 좋은 게 뭐가 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공항의 탑승 수속, 입국 수속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공간에 대한 어떤 그 프로세스에 대한 공간에 대한 부분들도 재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플로우 어널리시스는 UX 디자인을 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고요. 여러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역사적 분석입니다. 이거는 어떤 내용이냐면요, 산업, 조직, 그룹, 시장, 세그멘트 또는 실천 방법의 특징을 발전 단계별로 비교합니다. 그래서 이제 왜 하는 거냐? 이 방법은 제품 사용 및 고객 행동의 추세와 사이클을 식별하고 이러한 패턴을 미래에 적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가족 사진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의자 디자인의 변화를 역사적으로 살펴보는 것은 아이디어가 클라이언트와 팀을 위해 공통 언어와 참조 지점을 정리하는 데 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의자 디자인이라고 하는 것을 할 때 이 의자가 과연 어떤 의미로 사용되느냐, 어떠한 가치를 지녔느냐, 사람들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를 역사적으로 이제 그게 이제 계속 시간이 변함에 따라 그것의 의미가 변화해 왔거든요. 예를 들면 아주 오랜 옛날에는 이집트 파라오를 예로 들어서 얘기하자면 의자라고 하는 것은, 특히 접이식 의자라고 하는 것은 왕권을 상징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물건이었거든요. 그래서 접이식 의자를 앉는 사람은 가지고 이제 신하들이 들고 다니고 앉을 때 거기 접이식 의자에 앉는 사람은 이제 파라오다, 기록에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과거에 생각했던 의자와 지금 생각하는 의자의 의미가 다른 거죠. 뭐 제가 유사한 사례를 하나 더 갖고 온 거는 이제 전화의 의미가 과거에는 아주 중요한 연락을 주고받는 아주 값비싼 통신수단이었다면, 지금 현재 전화는 사실 우리는 전화보다도 채팅이나 카톡 같은 그런 메신저를 더 많이 사용하면서 전화의 의미가 좀 달라졌고, 스마트폰이 갖고 있는 기능이 엄청 많아지면서 일상생활에서 갖고 있는 어떤 의미가 조금씩 변화해왔다라는 것은 히스토리컬 어널리시스를 보면 과거에 어떤 의미, 지금은 어떤 의미, 앞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 것인지도 예측할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롱레인지 포캐스트입니다. 롱레인지 포캐스트는 장기적인 예측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사회 및 기술 추세가 사람들의 행동과 제품, 서비스 또는 환경의 사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는 산문 시나리오를 작성하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행동, 산업 또는 기술의 변화를 예측하면 고객이 설계 결정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디자인적인 어떤 디자인적인 어떤 변화를 결정하는데 이러한 장기적 전망이 굉장히 도움이 된다를 얘기합니다. 작업 행동의 변화가 디자인 전략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팀은 사무실 공간의 미래 상황이나 맥락을 고려하여 장기 예측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사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자동차 운송수단에 관련된 이 앞으로의 장기적인 기준 기술 승용 시나리오라고 해서 승용차에서 어떤 기술이 사용될지에 대한 시나리오인데요. 지금 현재는 2023년이니까 지금은 가솔린의 비중이 가장 크고 디젤이 그 다음이고, 그리고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나 하이브리드 가솔린, 뭐 LPG 이런 것들이 비중이 높은데, 앞으로는 전기차라든지 수소차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아마 굉장히 크게 증가를 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변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을 이렇게 표시를 하는 도표를 이 디자인을 할 때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참고 자료로서 활용이 된다. 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요거 말고 이제 예를 들자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도요타에서 2027년에 상용화하겠다고 뉴스를 냈는데, 그것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라고 보거든요. 자동차 업계에서 도요타가 갖고 있는 어떤 볼륨 마켓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갖고 있는 어떤 배터리 기술이 앞으로 어떻게 또 전고체 배터리라고 하는 것은 빠르게 전기를 충전할 수 있고 또 안정적이고 폭발에 안정적이고 또 굉장히 긴 주행거리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자동차 산업이 또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고 디자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전망에 따라서 27년 이후에 2030년 차는 어떻게 디자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영향도 많이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기적 전망이 필요하다.